대치동하고 강남에서 원래 20년 동안 그 저자 이게 책 소개를 보시고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사교육에서 입시 일을 하시던 분이 탈무드, 유대인 이런 걸 갖고 이렇게 하셨는가 좀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 원래 이제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조금 이런 사교육 쪽에 있다가 유대인 자녀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두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지금 대치동이나 뭐 강남이나 우리 아이들이 교실, 학교나 학원에서 너무 엎어져 있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뭔가 이제 끌어주는 공부, 시키는 공부, 하기 싫은 공부를 하다가 좀 진이 빠졌다고 그럴까요? 요즘도 자꾸 뭐 아이들 이제 크는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질문을 받는데 선행을 어느 정도 시켜야 되느냐. 요즘 뭐 특목고, 자사고 안 가면은 대학도 가기 힘들다고 하는데 뭐 이런 과열 입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러는 와중에서 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시키는 걸 잘 따라오는 상위 10에서 한 15%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아이들은 이게 올라가다 이렇게 엎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 수업에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뭔가 진이 빠지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조기 인지 교육을 너무 많이 시킨 거예요. 그냥 학습지에다가 학원 가서 숙제나 뭐 잘 아시겠지만 어렸을 땐 좀 놀아야 되잖아요. 놀고 자연 속에서 교감을 하고 에너지를 발산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흥미가 생기거나 관심이 생기면 조금씩 이렇게 인지교육 쪽으로 가면서 문제지도 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바로 문제지 푸는 거죠. 그냥 학교 가기도 전에 한글 다 떼고 수학 연산시키고 막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해야지 따라간다는 이런 과열된 어떤 경쟁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진이 빠졌다고 그럴까요? 아이들이. 다 그렇게 좀 엎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안타까워. 그러다 보면 이제 가르침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강사나 아니면 강의를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배우기 싫은 사람 앉혀놓고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이게 뭔가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하고 배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밤새도록 가르칠 수가 있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참 이런 좀 질문이 없는 교육 아니면 아이들이 엎어지는 그런 교실에서의 어떤 대안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좀 그런 고민도 좀 됐었고 또 지금 제가 한 20여 년 정도 일하면서 한 아이들 1000명 이상 원서를 써주고 이제 수많은 아이들 대학을 보냈는데 제가 대학을 보낸 제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거의 4년 뒤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정규직 취업이 안 됩니다. 3분의 2가요? 예. 이건 통계적으로 너무 뭐 분명하거든요. 4년제 대학을 35만이 가거든요. 수능을 뭐 한 60만 정도 보고 이제 지금 있으면 중학교 때 지금 아이들은 이제 40만대로 내려오게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매년 통계적으로 봐도 10만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는 35만의 4년제 졸업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돌고 돌아 계속 비정규직.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공무원 한다고 그러죠. 공무원 시험 준비. 공무원을 왜 하느냐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문제집 풀고 수업 듣고 그거에 익숙한 거예요. 그 몇 년 해보다가 안 되면은 야 좀 딴 거 좀 해보고 이렇게 창의적으로 해볼 수 그 틀 밖에 벗어날 수 있는 학원과 문제지를 틀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우리 청년들은 그런 걸 꼰대 발언이라고 싫어해. 야 지금 공부하다 안 되면 네가 뭐 이거 도전도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여행도 해보고 왜 그걸 못해? 20년 동안 내가 해본 게 학원 가서 문제집 푼 것밖에 없는데 날 보러 갑자기 뭘 하라는 거야? 당연히 도전정신, 창업정신이 안 생기죠. 근데 그래놓고 왜 그게 창의력이 없고 니네들 왜 도전 안 하냐고 그러는 게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는 이렇게 변화가고 점점점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어떤 꿈과 끼를 진짜 찾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교육은 좀 그런 문제지 5개의 정답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되는 이런 교육을 갖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대비될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서 길을 찾다 보니까 그전에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한번 유대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미국 가서 또 탐방도 하고 또 이게 좋은 또 인연이 돼서 우리 한국에 이제 랍비가 있거든요. 한남동에.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같이 우리 책에도 썼지만 우리 김정한 대표라는 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3년 동안 같이 우리 토라 탈무드 좀 배우고 3년이나. 예, 그래서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고를 하고 또 탈무드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어떤 유대계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 중에 영어 강사 선생님이나 교수님도 좀 많이 있어요.
전체 합쳐서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한 우리나라에 한 200명, 300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교직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영어 선생님이나. 근데 이제 한 영어 유태인이 그 블로그에 그런 포스팅을 한 거예요. 지금 너희들 탈무드 읽어봤니? 한국 애들한테 말했더니 애들이 저 10번 읽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집집마다 다 탈무드가 꽂혀 있다. 그래서 그걸 자기 블로그에 썼대요. 한국에 갔더니 한국에는 애들이 탈무드를 다 읽었고 어떤 애는 심지어 10번 읽은 애가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조사를 해보니까 알아냈어. 아,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탈무드는 마빈 토케어가 쓴 편역 탈무드로 한 권짜리 탈무드. 그게 어린이 버전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다. 근데 실제 탈무드는 지금 제가 좀 탈무드 원전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 이런 책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히브리 이게 좀 히브리본이 있고 그걸 영어로 이렇게 번역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탈무드의 원형에 뭐 이렇게 해서 중심 내용이 있고 주석이 이렇게 달려 있고 이런 어떤 구조가 돼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옆으로 달리는 그렇죠. 거예요? 각각의.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거에 대한 이거 영어 해석본이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 영어 해석본으로 된 이 책이 73권입니다. 이게 73권이. 그러니까 탈무드를 10번 읽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놀라 자빠지는 게 이해가 되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마빈 토케어가 그 일본에 계셨던 랍비거든요. 우리나라 오산에도 잠깐 계셨어요. 미국 군종 랍비로 오셨었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한테 유대 사상과 이런 걸 좀 소개하기 위해서 탈무드에 있는 재밌는 우화 그런 것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게 전체 탈무드인 것처럼 오해가 생겼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탈무드나 또 유대인들에 대한 많은 관심이 노벨상, 똑똑해지는 거, 또 이렇게 뭐 전 세계 뭐 1%도 안 되는 뭐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유대인의 성공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정작 그러면 어떻게 그런 성공으로 이어지는 게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조금 그 고민이나 아니면 관심은 좀 적은 거죠. 겉으로 드러난 성공. 마빈 토케어가 그 우리 한국에 한번 왔었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탈무드의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여러분들이 동양적으로도 한국적인 관점에서도 가질 수 있는 인사이트들이 있으니까 한번 본격적으로 탈무드를 한번 공부를 해보라고. 근데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좀 이유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서 왜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탈무드를 공부하는 사람이 없지? 그러면 없으면 나라도 해볼까라고 했던 분이 그 김정환 대표라고 우리 저랑 같이 책 앞부분에 나오는 토론을 같이 했던 그런 한남동에 가서 같이 저기 했던 그분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그러면 한국 사람으로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탈무드만 초점을 맞춰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그런 좀 경험들 또 거기서 나눴던 이야기들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제 엮어서 낸 게 이 지금 1% 유대인의 생각훈련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뭐 이게 제가 히브리어를 굉장히 잘하고 그다음에 뭐 유대적인 전통에서 자라서 이스라엘로 또 유학을 가고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이죠. 영어 번역본이 이제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빨리빨리 이해를 하고 또 제가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그런 걸 좀 접목시켜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저보다 지금 우리나라에 또 하나 이제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탈무드라고 이 스위밍 인 더 시 오브 탈무드라고 하는 그 랍비가 쓴 그 탈무드 원전 자체는 이제 유대인들한테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일상생활에 어떤 이렇게 보면 하루하루 묵상집 그런 식으로 이제 낸 책이 이 책이고 그런 것을 원전에 가까운 탈무드라고 그래서 아까 마빈 토케어 편역 탈무드가 아닌 차원에서 이제 한번 소개하는 책이 이 책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가장 대표적인 책은 조셉 탈루스킨이라는 그 랍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조금 관심 있는 분들한테 조금 주목을 받았던 책이 있거든요.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은 만나라. 들어보신 거죠? 네, 들어봤습니다. 그 책이 조셉 탈루스킨이라는 그 랍비가 이 탈무드 묵상을 365일로 나눠서 하루하루 이렇게 꼭지를 나눠서 적용을 이렇게 해보고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 책을 봤을 때 원전 탈무드는 나보다 이런 유태인 랍비들이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걸 번역하는 걸로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직접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정서나 동양적인 정서랑 안 맞는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유대인적인 관점에서 특히 좀 어떤 이스라엘을 조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다음 반유대주의적인 한국 사람은 별로 관심은 없어요. 여기는 한국 사람들의 가장 주된 관심은 좀 뭔가
동양의 잠언이나 책은담, 서양적인 어떤 관점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조금 인사이트도 얻고 또 우리 우 인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처럼 또 미래를 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경영 경제적인 관점에서 좀 인사이트를 얻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딱 집어주는 건 없구나. 그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동양적인 관점에서 제가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한국적인 관점에서. 네. 그래서 좀 한번 용기를 내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전국적으로 강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좀 그 아이러니컬한 게 네. 제가 유대인 교육이나 아니면 이 탈무드로 많이 알려진 것보다 학군 입시로 많이 알려가지고 이런 강의는 초대가 별로 없습니다. 웅이사님처럼 이렇게 좀 영향이 있는 분들이 좀 초대해 주셔야 사실 어디서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대부분은 지금 도서관 강연이나 그런 데서는 입시, 학군, 자녀교육 이걸로 강의를 하게 돼요. 그 탈무드 원전을 하고 싶은데 가장 이제 그냥 걸림돌이 뭐냐면 이게 결국은 탈무드는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성경을 보는데 좀 쉽지도 않고 그런 걸림들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탈무드식 토론 원리 그런 토론 원리를 한국적인 맥락, 동양적인 맥락에서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어떤 컨텐츠가 인문학적 컨텐츠가 역사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제 역사 하브루타라는 책을 제가 냈었죠. 그리고 그거를 같이 실천하는 과정들을 한 5년 정도 같이 해본 그런 기록을 냈고 지금도 양재동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이제 어려움을 좀 몇 달 동안 이제 못 하기는 했지만은 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한 번 오면 50에서 70가정 정도가 저희 그 독서 토론의 특징은 부모 자녀가 같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끼리만 오거나 부모만 오는 게 아니라 부모 자녀가 같이 와서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하고 그런 어떤 연습들을 하는 시간들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런 그 유대인에 대한 그 관점이나 이런 부분에 아까 그 탈무드 연구가 왜 안 됐을까? 왜 그러냐면 좀 생각해 보셔도 신학을 공부하시면 구약학을 공부하면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왜 탈무드를 안 했을까? 그다음에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세계에서는 탈무드를 불태우려고 그러거나 없애려고 그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이제 서문에서 좀 적어놨었잖아요. 첫 번째로는 유대인 교육에 대해 우리나라는 약간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유대인이나 하나는 굉장히 부럽고 배우고 싶다. 이제 그런 어떤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뭐 나름대로 영향도 있고 노벨상도 타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에 좋은 부분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발전되고 또 좀 더 우리가 나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들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좀 싫어하는 마음도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종교 쪽에서 특히 기독교나 천주교 쪽에서 약간 이 유대교를 바라보거나 탈무드를 바라보면 이거는 이단이에요. 이단 사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 안에서 그 교리가 다른 거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무슨 또 그다음에 또 그 안에서의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율법이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폐지했는데 그 바울적인 관점에서 그런 거잖아요. 은혜로 다 충분한데 왜 또 율법을 이렇게 갖고 오느냐. 이게 이제 싫은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본연적인 어떤 거부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구약학 쪽에서 탈무드를 좀 깊이 있게 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이 팔레스타인을 핍박한다고. 홀로코스트에서 그러네요. 그렇죠. 가자 침공한다. 이러면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유대인 자녀 교육에 관련해 가지고 책을 그 질문이 있는 식탁 유대인 그 교육의 비밀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원고를 넘기고도 2년 뒤에 나왔어요. 그 제가 원고를 출版하려고 했을 때 가자 침공이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뭐 홀로코스트 당하고 그 불쌍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돈 거는 인정해 주겠는데 뭐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왜 또 거기 있는 아랍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게 하느냐. 또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한번 받아들이는 이게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어떤 지적인 어떤 업적 그런 관점에서 배우고 우리도 사실은 뭐 유교나 불교가 우리나라 토착 종교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럼 토착만 강조한다고 우리 당군 신앙만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사실은. 그 단순히 전통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현대에 맞게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들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얘기하는 거는 한국적 맥락에서 유대인 교육이라든지 탈무드적인 인사이트를 어떻게 한번 적용할지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니까 한번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제 블로그에도 있고요.
그 질문이 있는 식탁 유대인 자녀 교육의 비밀 부록편에다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아, 좋은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블로그도 거의 2만여 명이 네네네. 팔로잉을 하고 네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글 링크 네. 저희가 그 첫 댓글이나 이렇게 네. 남겨드리면은 네. 또 보시는 분이 아, 궁금하신 네네네. 분들은 제가 들어가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네이버에서 심정섭 제 이름을 치시면 블로그가 나오는데 네. 거기에 이제 유대인 그 토론 훈련, 생각 훈련하고 아니면 유대인에 대한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쭉 나오는데 한번 그렇게 한번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왜 우리는 유대인들한테 배워야 되느냐? 아니면은 탈무드적 사고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야 되느냐라고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이렇게 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 시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절실한 그 목마른 게 창의성입니다.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리더들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이 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이제 패스트 팔로워로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틀 안에 있던 게 아니라 틀 밖에 있는 지금까지 없었던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우리 닫힌 교육 아까 보통 이런 그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한국식 동양식의 닫힌 질문이 있는 거죠. 2에다 3을 더하면 뭐가 될까? 정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유대인식 열린 질문은 뭐에다 뭐를 더하면 5가 될까? 1에다 4를 더해도 되고 2에다 3을 더해도 되고 마이너스 1에다 6을 더해도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열린 질문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처럼 좋은 어떤 자기개발 사이트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한국에서 큰 성과를 거뒀는데 이걸 중국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중국에 아니면 베트남에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이거를 조금 이런 프로그램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리더들을 기르고 이렇게 양성해 보면 어떨까? 이 열린 질문이잖아. 근데 세상은 다 열린 질문이거든요.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정답이 있나요? 정답이 없는 세상에서 정답을 찾아나갈 수 있는 논리력과 사고력을 길러주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식의 교육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요즘 아이들 왜 좀 창의력을 갖고 좀 해보다 안 되면은 창업도 하고 뭐라고 그러는데 그 왜 안 되는 게 20년 동안 정답이 하나인 문제 그리고 수능 끝나고 나면 이 정답이 2개만 난리가 나는 이 교육 시스템 안에서 창의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건 참 딜레마죠. 좀 깨어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좀 틀 밖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거를 저는 그래서 그 교육을 제도를 바꾸고 막 이렇게 하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정 중심으로 좀 가져오자. 가정에서 먼저 사실은 깨어있는 부모님들이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의 이제 양적 성장을 넘어서 질적 성장으로 잘 가야 될 때는 탈무드적 사고력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지금 가장 질적 성장으로 가는데 핵심은 뭐냐면 도전적 질문이거든요. 그 이제 보통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로 후츠파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게 이게 좀 당돌한 용기, 이게 어떤 질문에도 할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대기업 같은 데서 지금 회장님이 다 결정을 내렸는데 회장님 이 있습니다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근데 여기 벤처에서는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체인지 그라운드 같은 혁신 기업 같은 데서는 막 회의를 하다가 아닌데 우리 최근에도 배달의 민족 그 배민 같은 경우 거기 그 김봉진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 팀원들이 잡담 시간이 있대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돼요. 회장실 비대가 왜 잘 안 돼요? 뭐 그걸 대표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대표님이 그 얘기를 탁 들어줘요. 왜 들어주냐면 이런 잡담도 들어주는데 창의되어온 아이디어는 얼마나 더 잘 들어주겠어요. 그 신뢰를 그 직원들한테 하나하나 주는 거죠, 사실은.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런 그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3만 불을 넘어가는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질문하고 토론하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상한데요? 라고 한 걸 얘기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거는 이렇게 지금처럼 이게 이제 하브루타 토론이라고 해요. 1대1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그거에 대해서 옳은 것 같지만 그 옳은 근거를 이렇게 보충해 볼 수도 있겠다. 아니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반론을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나요?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 토론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질적 성장을 위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절실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서는.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지금 제 첫 곡제도 우리 일본 얘기도 하고 역사 얘기도 좀 많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우리 2013년에 일본의 아소다로 부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일본 지금 아베 총리나 아니면 그 극우라든지 일본의 우파 세력들이 가장 저기 하는 게 헌법을 고쳐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게 자신들의 그 국가적 위상이나 뭐 군사적인 그런 걸 강화하고 싶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를 나치가 했던 것처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쥐도 새도 모르게 나치의 방법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우리나라 난리가 났죠. 이게 뭘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니들 군국주의를 우리나라 비판했어요. 그랬더니 아소다로 부총리가 꿈쩍도 안 해. 중국이 비판했어요. 그래도 꿈쩍도 안 해. 뭐 야당들이 뭐 비판하고 그러는 건 뭐 아예 뭐 듣지도 않고 이게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이었는데 미국에서 메시지 하나가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아소다로가 바로 꼬리 내리고 사과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어디에서 날라갔냐면 미국 LA에 사이먼 위젠탈 센터라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반크처럼 그 민간 단체가 그 전 세계 잘못된 우리나라 역사라든지 뭐 편견에 그걸 바로잡고 뭐 그런 걸 하잖아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본인이 그 자수성가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그걸 기부를 해서 재단을 만들어요. 사이먼 위젠탈 센터는 전 세계에서 그런 반유대주의적인 생각, 잘못된 것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다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있는 거는 성명을 내고 사과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고 중국이나 그 주변국의 얘기도 듣지 않던 이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 키는 유대인 파워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게 야소다로가 그래 우리 나치식으로 할 거야. 그럼 너 진짜 나치식으로 할 거야? 유태인들은 나치 홀로코스트 이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사실은. 그럼 거래 끊어. 그럼 완전히 이제 그 국제 무대에서 그래도 미국을 또 좌지우지하는 그 막강한 어떤 파워를 있는 게 유대인 어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밑보이기 싫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유대인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는지. 사실 미국 전문가도 사실 뭐 이렇게 정말 미국을 속속들이 알고 미국을 움직이는 또 뒤에 있는 실세가 어떤 유대인 파워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랐고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한 전문가가 없어요. 아까도 좀 탈무드를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좀 국제 정세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아니면 유대인에 대한 좀 더 제대로 된 이해나 아니면은 또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비판하는 거 소용없어요. 일본은 우리 얘기 듣지도 않아요. 그럼 사실 이렇게 미국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유대인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랬을 때는 바로바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탈무드가 그런 것 같아요. 창의적이고 약간 질적인 이런 것들을 조금 미래를 만들어가고 현재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이렇게 형성해 가려고 한다면은 이런 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유대인 재단 이런 거는 진짜 현실이잖아요. 현실에서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 소프트 파워 유대인 그런 사람들의 그런 뭐 논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좀 이런 사고가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외교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에 중요한 그런 결정권자에 있으시다 그러면 상당히 저한테 자문을 구하시거나 그러면은 제가 좀 이런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급소를 찌를 수 있다. 이런 좀 도움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